웃음기 싹 빼고 재미 하나 없는 고품격 힐링 요리 브이로그입니다. 우선 대파, 마늘, 버섯, 청양고추, 삼겹살을 준비해줍니다. 마늘은 꼭지를 따서 제 멋대로 느낌대로 잘라주시고요. 버섯도 역시 마찬가지로 슥슥 싹싹 잘라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는 우다다닥 썰어주시고요. 대파는 큼지막하게 서걱서걱 썰어주세요.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삼겹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되는데 먹다가 오돌뼈가 어금니가 되는 내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돌뼈는 제거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후라이팬에 고루 있도록 펼쳐주면 끝! 그 다음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간장을 넣어주는데 재료를 한쪽으로 잘 몰아서 간장을 팬에 눌려줍니다. 그 다음 야채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신나게 쉐끼 볶아줍니다. 그 다음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까지. 팬에서 바로 담을 때는 음식이 일자로 담아지기 때문에 동그랗게 담으시고 싶다면 접시를 돌려서 담는 아주 고급 스킬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육볶음 완성! 오늘 해볼 요리는 김치볶음밥입니다. 우선 팬에 식용유를 두고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줍니다. 그 뒤 삼겹살을 넣어 쉐키 해주는데 고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해줍니다. 김치를 넣고 다시 한번 쉐키 해주고 풍미를 올리기 위해 버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장을 팬에 눌려주고 함께 쉐키 해줍니다. 야채들은 삼겹살 뒤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뒤 밥을 넣어줍니다.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쉐키 해줍니다. 그릇에 이쁘게 담고 싶다면 아까 사용했던 햇반을 가져와서 밥을 담아주고 그릇에 뒤집어 담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이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오믈렛도 도전해보겠습니다. 달걀 3개를 잘 풀어서 소금간을 해주시고 달걀물을 달궈진 팬에 부어줍니다. 젓가락으로 달걀을 휘저으며 팬을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면 가장자리에서부터 말아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었다면 손목을 쳐가며 달걀을 팬 가장자리로 몰아줍니다. 이렇게 김치볶음밥 업그레이드 버전도 완성! 오늘은 2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양송이버섯, 양파, 청양고추, 마늘, 소고기, 새송이버섯입니다. 우선 양파는 채 썰어주시고 양송이버섯도 썰어주시고 마늘도 썰어주시고 새송이버섯도 썰어주시고 청양고추는 다져줍니다. 이러면 준비 끝! 2가지 요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선 올리브오일에 썰어놓은 마늘을 넣고 마늘기름을 넣어줍니다. 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아까 준비해놓은 양송이버섯과 양파를 넣어줍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다면 우유와 생크림을 넣어주는데 저는 2개의 비율을 비슷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 느끼함을 칼칼함으로 잡아주는 센스. 소금 후추 간을 해주었다면 이제 졸여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맛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면을 투하해주는데 500원짜리 크기가 보통 1인분 양이라는데 그냥 먹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스테이크도 이제 슬슬 시작해줘야겠죠. 팬을 달궈주고 올리브오일을 부어줍니다. 팬에서 연기가 난다면 고기를 올려주고 익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포인트. 뒤집어준 뒤에 마늘과 버터를 넣어줍니다. 그 사이 면이 다 익었군요. 면을 소스에 넣어주고 다시 졸여줍니다. 고기에 버터를 넣어준 뒤 베이스팅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2가지 요리는 역시 바쁘기에 과감히 스킵해줍니다. 마늘은 너무 많이 익히면 탈 수 있으니 적당히 향이 빠져나왔다면 따로 빼주시고 너무도 이쁘게 마이야르된 고기를 감상해줍니다. 옆면도 시어링 해주어서 윗집을 아래 가두어주고 닫아주었다면 뚜껑을 덮고 레스팅을 해줍니다. 이때 마늘을 고기 위에 올려서 마늘향이 조금 더 고기에 녹아들게 해준다면 맛있는 스테이크로 가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 이제 면과 소스를 그릇에 옮겨 담아줍니다. 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구워줬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뒤 파스타에 올려주면 요리 완성! 오늘 해볼 요리는 닭볶음탕입니다. 재료는 닭고기, 청양고추, 새송이버섯, 대파, 감자, 그리고 양파입니다. 대파는 어슷어슷 큼지막하게 썰어주시고 양파는 깍둑깍둑 썰어줍니다. 버섯도 대충 썰어주시고 청양고추는 와다다다다 썰어줍니다. 감자도 대충 썰어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청양고추를 제외하곤 자신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닭볶음탕의 주인공 닭을 잘라주는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면 잡내가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잡내는 맛술로 그냥 해결하렵니다. 다 손질했다면 끓일 냄비에 가장 안 익는 감자를 제일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닭고기를 올려주고 이제 양념들을 넣어줍니다. 먼저 고춧가루, 설탕, 간장을 느낌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숟가락에 잘 달라붙는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주는데 경험상 이렇게 끓여주는 요리들은 재료가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까지만 넣고 푹 끓여주는 것이 재료들도 알맞게 익고 간도 적당해지더라고요. 이제 인내의 시간입니다. 재료가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는데 여기서 센 불로 끓이면 밑에 깔아둔 감자가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면 중불로 줄여서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끓었다면 야채들을 넣어줘야 하는데 야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넣어주고 물도 조금 추가해서 야채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죠. 뚝배기를 먼저 좀 달궈주고 잘 익은 닭볶음탕을 옮겨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닭볶음탕 완성!